안녕하십니까. HR디스트 김P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제 그 강사 입장에서 MZ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MZ세대를 이해하는 관점에 관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 편의 시리즈를 지금 만들 생각인데요. 지금 제 네이버의 블로그 HR디스트에 이미 3편의 글을 지금 올려놓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원고로 해서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강사 입장에서 MZ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리즈 글의 첫 번째 글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MZ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 글이 지금 되겠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MZ세대 이야기 부분은 총 8개의 그 토픽으로 나눠서 좀 글을 연재하고 있고 동영상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서 강사 입장에서 MZ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를 나누는 부분에 대한 건 뭐 MZ세대 그러면 퉁쳐가지고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MZ세대라 부르는데 이 안에는 서로 다른 그 세대입니다. M세대, Z세대. 연배로 치면은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생을 지금 이렇게 겹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그 우리가 얘기할 때 MZ세대 부분에 있어서 세대 부분의 M은 80년대생 주축이고 Z세대는 90년대생 주축이고 2000년대생 일부가 이제 그 Z세대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생 2010년? 그러니까 2000년 그 중반부터 그 이후 세대는 또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어쨌거나 이 세대 안에는 MZ세대로 통칭을 했을 때는 80년대 초부터 그다음 2003년까지 그 정도까지는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으로 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차장, 과장, 그 다음에 대리, 사원 이렇게 다 포괄되어 있는 거죠. 입사 연차로 보면 1년차부터 16년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사람이라면 팀장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교육을 운영을 할 때 교육의 그 내용 보면은 공통역량 모든 임직원들한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리더십 교육. 이거는 이제 직책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특정한 부서,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연차하고 좀 연관이 좀 큽니다. 교육 대상자가 연차가 많으냐 적으느냐에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법들이 좀 달라집니다. 따라서 강사 입장이라면 교육 대상자가 연차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직무교육일 때 강사 입장이라면 교육 참가자들이 어느 연차냐, 이 부분을 잘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 많이 생각합니다.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세대 간의 차이가 강사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면 그걸 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 동영상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강사 입장에서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를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그리고 세대 차이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세대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는 다음 동영상에도 소개하겠지만은 교육 내용과 방법 그리고 교육 자료 측면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점, 그 세대 간의 차이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간의 차이 부분을 첫 번째 그 말씀드리면은 교육을 실시하는 이유, 그 다음에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차별로 그 몇 년대 생이냐에 따라서의 차이점보다는 특정한 직무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직급, 물론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직급이 좀 달라지죠. 즉 특정한 부서인 경우 특정한 연차 일대의 차이점은 존재한다.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거고요. 공통역량교육, 전 직원 대상으로 한 공통역량교육이라면 사실은 직급 무관인 거고요.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리더 교육이라면은 직책자도 그 책임하는 그 책임 권한에 따른 크기에 따라서 단위 조직 크기에 따라서 뭐 파트장, 그다음에 팀장, 사업부장, 부문장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연차의 그 차이보다는 맡고 있는 직책자, 어느 단위 조직의 그 직책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리더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시는 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와 같은 교육은 그 신임 팀장 교육일 때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의 리더가 됐을 때 대부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신임 팀장, 그러니까 단위 조직의 리더가 됐을 때 받는 신임 팀장 교육 뺀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직책, 어느 단위 조직의 직책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좀 교육 내용들이 좀 달라져야 되고 방법도 좀 달라지죠. 근데 여기서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본다면은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맡고 있는 그 담당하는 직무, 그 연차, 그래서 직급의 차이가 교육 대상자의 차이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이 그러면 세대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자 상관없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꼭 필요한 교육은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스코프는 회사에서 정리한 역량 모델에 한정을 짓는 거고요. 회사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 밸류체인 그 선상에서 직무 교육도 사실은 그 한정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교육 내용은 이미 정해져 있다. 세대 간의 차이보다는 직책자라면 어느 단위 조직의 그 직책자냐, 그 다음에 그 직무 교육이라면 그 직무 수행에 따르는 누적된 연차가 몇 년 차냐, 또는 뭐 직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용의 일부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통역량 교육은 대부분은 사실 동일하지요. 교육 방법. 교육 방법은 사실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 연동이 되거든요. 지식에 대한 교육이라면 거기에 맞는 교육 방법이 있는 거고, 스킬이나 행동에 대한 거라면 거기에 맞는 교육 방법이 있는 거고요. 인식이나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이라면 거기에 맞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은 교육 내용이 정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코로나 시기 때 도입됐던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썼던 방법을 그때 썼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은 대면 교육할 때도 이제는 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 방법에서는 사실 교육 대상자의 세대, 이것은 사실의 관련은 적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내용에 따라 교육 방법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네 번째 그 말씀드릴 교육 자료는 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세대 간의 특성 또는 직급 간의 특성,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좀 더 교육 효과에 도움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세대 간에, 그 다음에 직급 간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교육 자료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대 간에 어떤 직급 간의 특징이 좀 다른 게 있다면 그 다른 점을 감안한 그 자료를 찾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교육 자료라면은 이런 건 같아요.
숙달된 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숙달이 잘 돼 있으면 교육 자료를 쓰는데 그만큼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잘 못 따라 그러면은 쓸 수 있는 교육 자료 한정되죠. 따라서 그 교육적인 그 자료를 활용하는데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이용한다 그러면 젊은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보다는 한결 더 사용하는 데는 쉽겠지요. 물론 MZ 세대만 놓고 본다면 그 안에 한 4원부터 뭐 그 차장까지 스코프 넓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배들이라면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연배라면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을 다루는 데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MZ 세대를 통칭을 했을 때 이들 세대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 썼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사용한 데는 큰 어려움 없을 거다. 따라서 교육 자료를 사용을 할 때 이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이 많으니까 교육 자료를 세대 간의 차이점이 또 감안해야 되지만 이 세대의 공통점으로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 사용했던 효과적인 교육 자료를 이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좀 모두 다 잘 다룬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사가 교육 참가자들하고 소통을 할 때는 분명히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 참가자와 소통에 있어서 세대 간 차이점은 MZ 세대라면 큰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 사실 이게 고민인 거죠. 근데 학습 관점, 교육 내용이 선정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정해졌다. 거기에 교육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가 있다.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교육 대상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 없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젊은 세대인 경우, 강사보다 훨씬 젊은 세대인 경우라면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강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도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 썼던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은 잘 다뤄야 됩니다. 만약에 잘 다룬다면은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교육 대상자와의 소통 찾는 측면에서는 한결 더 원활할 거라고, 어려움은 적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무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직무 교육만 놓고 본다면은 교육생의 특성을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왜? 누적되는 그 직무 수행에 대한 누적된 경험의 차이가 사실은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과 그 다음에 교육 자료에 충분히 이게 다르거든요. 특히 우리가 직무 교육할 때 직급별로 이렇게 교육을 이제 하다 보면은 직급 간의 차이점이 큽니다. 따라서 직무 교육만큼은 직급 간의 차이가 크고, 그러면 그 직무 수행에 대한 연차에 따라서 차이점이 크니 MZ 세대라는 세대 간의 차이점보다는 직무 수행에 따른 근속, 그 다음에 직급에 따르는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 그걸 감안할 필요는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선정,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강사 입장에서 MZ세대를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근데 MZ세대는 말 그대로 밀림년 세대하고 Z세대 두 개에 대한 총칭이에요. 그 안에 스코프 자체가 크게는 사원부터 차장까지 존재하는 거죠. 연령대로는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세대를 이제 교육 대상자로 본다면은 과연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거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과연 그 세대 구별이 그 의미 있는 거냐.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면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을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자료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교육자료 측면만큼은 확실히 특히 직무교육의 교육자료만큼은 교육 대상자의 뭐 NZ세대라기보다는 그 직무 수행에 따른 연차 그리고 직급 이것에 따라서 교육자료는 조금 차등화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이거예요. 교육 대상자가 알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자료 그걸 갖고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이게 3위 요 부분은 이제 2번입니다. 2번 죄송합니다. 제가 비춰 이거 확인 못했는데 지금 아예 바꿔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M세대와 Z세대는 구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리즈로 해서 한 8개의 주제 갖고서 좀 더 말씀드릴 거고요. 시간은 이번 동영상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조금 굶돌이게 들어가서 시간이 긴데 한 12분이나 10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어때 지금 도움 되셨나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대해서 대면 교육에 대한 리드가 큽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완결된 건 아닌데 들어온 의견만 보더라도 대면 교육의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집합교육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응답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이고요. 혹시 이 동영상 보신 분 가운데 아직 안 하신 분 있다면은요, 제 유튜브에 요거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면은 이 설문조사에 대한 취지하고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게. 뭐 이번 동영상 아래에도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동영상 좀 설문조사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